암이 어떤 걸로 자라냐면 당분도 암에 먹이지만요.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4배 더 빠르게 자라게 한다예요. 어느 날 물 먹으러 딱 일어섰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 다음은 갑자기 어느 날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뼈의 근육의 뭉침 현상이 너무 심해졌고 목이 좀 나을 때쯤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암 진단 2달 전 상황이었어요. 처음 유방암을 진단받으셨을 때 어떤 고통이 있으셨나요? 저한테 오는 암 환자들도 겪었을 심정이고 저도 역시 저는 사실 그냥 가슴에 만져지는 게 있었지만 한 3개월 정도 안 갔어요, 병원을. 설마. 제가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의 몸 상태를 본다면 암이 생길 수 있는 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암이겠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건강검진이나 또 뭔가 만져지고 통증이 있어서 가 봤더니 "암입니다."라는 선생님의 진단을 듣게 되죠. 근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감정을 배제하세요. 왜냐하면 환자가 얼마나 격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정말 무표정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상하셨겠지만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바로 "저는 예상 못 했는데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티슈를 딱 건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1 cm 밖에 안 되니까 일기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상급 병원을 결정하시고 치료를 잘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지금 계속 울고 약간 머리가 삐 소리 나는 그런 상태 있죠. 그래 가지고 오늘 내에 빨리 병원을 가족들과 결정하라고 하는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 진단을 저는 혼자 가서 듣고 가족들 다 외국에 있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했죠. 뭐 울면서 "걱정하지 마 훈아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90 까지는 살 거야. 100 세는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좀 웃겨 줬고 유방암은 감기와 같은 거야.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서 제가 조금 나 우리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직 어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좀 멘탈을 잡아주는 분이 옆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환자 옆에서 환자 운다고 같이 울고 막 같이 의기소침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한 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는 지금 멘붕 상태잖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 병원에 적응하는 것도 뭐 어디로 갔다 수납했다가 검사하러 갔다가 뭐 CT 찍으러 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물론 놀라고 같이 슬프겠지만 동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도 최근 3년 전에 폐암 사귀셨거든요. 우리는 딱 제가 암이었을 때 우리 동생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무슨 식단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딱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전복 주문하고 야채 식단 주문하고 저희 남동생은 계속 아버지 병원 라이드를 해 주고 우리 여동생은 병원 스케줄 체크해 주고 저는 이런 여러 약들을 보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협업이 필요합니다.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4기 암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특히 4기라면 3개월 이내에 뭔가 병원 치료 외에 나만의 방법, 식단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건의 시기에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충격은 한 일주일 안에 마음을 좀 다 잡고요. 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목표를 잡으시면 치료도 짧고 치료도 아주 너끈히 부작용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은 받으시죠. 그러나 그거를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주위 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암에 걸리셨던 원인이 무엇인가요? 저는요. 사진을 공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만했어요. 제가 자녀가 셋 인데 한 명 낳고 또 한 5kg 불어 있고 두 명 낳고 10kg 불어 있고 셋째를 낳고 나서는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암 걸렸으니깐요.
거의 15년, 16년을 임신 막달 몸무게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지방이 과도하게 있었죠. 예, 과도한 지방이 많은 몸 상태, 비만. 요즘은 암이 어떤 걸로 자라냐면 물론 당분도 암의 먹이지만요. 요즘 최근에 그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교수님 팀이 5년 전에 발표를 하신 거 3 개의 논문으로 발표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4배 더 빠르게 자라게 한다예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쪼끔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지방도 너무 포화지방,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이 많으면 암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지방의 양을 그러니까 뱃살, 너무 과도한 체중 이것이 저는 원인이었어요. 모든 암의 원인이 과도한 지방 때문은 아니고요. 마른 분들도 암이 오시잖아요. 암이 오는 원인은 수백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원인 있죠. 유전자 변이 있고 또 유전자 변이를 오게 하는 식이 습관 이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저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 한 1-2년 전에는 암 걸리기 1-2년 전에는 잠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누우면 머리 대면 자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튜브 틀어 놓고 자다가 또 켰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그러게 수면의 질이 낮기 때문에 몸은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건드리면 톡하면 확 폭발할 것 같은 어떤 심리 상태 그다음 몸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과중한 업무라든지 생활 환경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몸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요.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도 해독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암으로 가는 지름길. 그다음에 염증이 많은 몸 상태도 암으로 가는 지름길. 과도한 지방이 많은 것도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유전적인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소가 아닌 나머지가 꽉 채워져 있었던 몸 상태였죠. 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걸 겪으셨나요? 저는 암의 전조 증상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 몸에 뭔가에 무슨 멍울이 만져지면 무조건 병원 가셔서 초음파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뭐 양성이면 양성인 거 몇 센치인지 확인을 할지언정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만져질 때 갑자기 어느 날 물 먹으러 딱 일어섰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정도로 몸의 균형이 확 깨어진 뭔가 불균형이 딱 나타났고요. 그다음 갑자기 어느 날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뼈의 근육의 뭉침 현상이 너무 심해졌고 이제 목이 좀 나을 때쯤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예 암 진단 2달 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현상과 어떤 통증들이 나타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저는 목 치료하고 허리 치료하느라고 한 달을 소요를 하고 그다음 달에 또 갑자기 기침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 10년 동안 감기 잘 안 걸렸거든요, 약국에서 환자들 많이 봐도. 근데 이 기침이 제가 약국에 있으면서 주사 맞고 항생제를 계속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이 한 달을 가더라고요. 이거 벌써 무슨 징조죠? 면역력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기 이 기침이 멈추는데 한 달 기다리고 병원을 갔더니 3 개월이 흘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통증들 그다음에 출혈 아니면 멍이나 그다음에 어떤 뭐가 튀어나오는 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뼈드락지 머리대 뼈드락지가 나서 염증인 줄 알고 피부과를 다니신 거예요. 여기 갈비뼈 밑이 결리니까 동시에 2 군데가 결려서 병원을 정형외과를 또 동시에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여기 금 같다고 그래서 여기 주사 맞고 피부과에서는 그냥 염증이라고 그냥 어떻게 항생제 먹었겠죠. 근데 한 달 후에 여기가 2 군데가 요렇게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양쪽 병원의 선생님들이 놀라셔 가지고 "빨리 큰 병원 가시라." 조직 검사를 했더니 바로 그게 폐암이 원발이어서 전이암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증상들이 있다면 특히 염증이 있는 몸 상태는 좀 혈액 검사를 전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암을 볼 수 있는 종양 표지자라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센터나 건강검진을 할 때 종양 표지자도 골고루 추가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비타민 D도 좀 추가를 하시고 그 검사를 항목을 추가를 하셔서 좀 중년이시면 1 년에 한 번은 전면적인 혈액 검사를 좀 하신다면 혈액 검사의 이상이 반드시 있어요.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혈구 수치가 10 이더라고요. 원래 정상은 5 에서 6 이거든요. 10은 염증이 많은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소변에 그 산성도가 5인 거예요. 정상인은 7.4. 그래서 이게 100배 정도 산성인 몸 상태면 암이 잘 자라요. 지금 아무 병이 없는데 백혈구 수치 너무 높고 소변 pH를 소변 검사했는데 너무 산성이면 일단 빨리 야채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지속된 산성인 몸이 환경이 바로 암이 자라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저도 너무 산성으로 가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유방암 완치에 가장 도움되었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저를 칭찬하고 싶은 생활 습관은 저는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꾼 거. 7 가지 야채식을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게 저 스스로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거는 아침 식단 바꾸기.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바꿨어요. 예전엔 제가 까칠한 김약사에서 지금은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암 걸리고 '나는 이제 말도 우아하게 하리라.' 해서 지금 제가 인스타 아이디가 우아한 김약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화내는 말, 비난하는 말, 우리 애들을 조롱하는 말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밝은 에너지를 유지해야 좋은 호르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면 생각부터 바꾸는 거에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제가 안 하기로.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원인은 뭐냐면 제가 이런 결심을 '나는 뭘 못해.' 이런 말은 인제 안 할 거야. '난 무조건 긍정으로 할 거야.'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저희 스승님이 "김약사 말기암 책을 쓰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멈칫한 거예요. 아니 지금 책을 낸 지 5 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책 쓰는 게 힘든데 또 쓰라고. 그래서 "아니요. 안 할래요. 저는 어려워서 못 해요."라는 말이 목구멍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꿀꺽 넘기고 "아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도 쓰고 지금 네 번째 책까지 나온 게 저의 엄청난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무조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내뱉기, 그리고 수습하기를 했더니 지금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해요. "나는 몇 개월 후에 우리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을 갈 거야."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환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환자가 재발을 하신 거예요. 관해가 됐다가 6 개월 만에 사기셨는데 복막전이가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복막에 암이 보여서 너무 실망했고 정말 너무 낙담되어 있어서 "누구님, 우리 몇 개월 후에 CT에서 암이 또 사라졌다라는 기적을 만들고 저랑 같이 유튜브 출연하시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막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거든요. 그럼 너무 좋죠 약사님." 여러분 즐거운 목표를 세우시고 상상하고 말하고 웃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요즘 모든 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책을 쓴 것도 저희 아빠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 저 작가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그러면 좀 피식 웃어요. "네가 무슨 작가냐?" 그래서 "뭘로 작가 될 건데?"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 유방암 책 쓸 건데요." 그랬더니 또 피식 웃었어요.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세 3,000,000원 받는 작가가 되면 믿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제 힘일까요? 아닐까요?" 그랬더니 "네 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웃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시라면 제가 말기암 책에도 제가 1 장에 저희 아버지 케이스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러니까 1년 후에 내년에는 우리 아빠는 골프 라운딩을 가실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너무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말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만 3 년이 되셨는데 CT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올 1 월에 국내 라운딩도 아니고
평균 80세 이상인 그 팀이 태국을 갔다 오신다 해서 저희가 너무 우려를 했는데 너무 즐겁게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연세는 83 세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상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시고 이것이 치유에 엄청난 큰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여행도 구상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은가요? 제가 암 환자들한테는 항암하시면서 그냥 밥만 먹어 가지고는 항암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먹는 양보다는 확실히 덜 드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양질의 음식을 선택을 하시고 항암력을 도울 수 있는 보충제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정말 딱 3 가지만 먹어야 된다. 복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첫 번째 컬큐민 제제입니다. 컬큐민은 우리가 잘 아는 강황가루인데요. 이제 우리 카레에도 많이 들어 있지만 그렇다고 카레를 드신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시지는 않아요. 예방은 될 수 있는데 이제 시판되는 카레가루에는 밀가루랑 여러 첨가물이 많아서 좀 자극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카레가루, 강황가루는 드시면 컬큐민 성분이 바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흡수율을 개선시킨 좋은 제품의 컬큐민 복용을 하신다면 염증을 많이 낮춰줘요, 이 컬큐민 제제가. 그다음 두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 현미 이런 것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버섯을 막 1 킬로씩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상황버섯 이런 거 차로 잘못 끓여 드시면 간 수치가 상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품으로 선택을 좋은 제품. 근데 너무 이제 저가의 제품은 저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흡수율과 효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타글루칸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백혈구 수치가 보통 4 점을 유지하기가 힘드세요. 정상인이 6 이라면 항암 중에 4.6 인지가 너무 힘들고 그냥 3 넋놓고 있으면 2 까지 1 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항암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잘하기 위해서 베타글루칸을 복용을 하시면 골수에서 백혈구 수치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세포는 암세포가 있으면 활성도가 있으면 암세포를 5분 만에 제압하는 앤데 암 환자들은 이 NK 세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보통 NK 세포 활성도는 500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1000, 200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암 환자는 100이 안 되고 뭐 40, 어떤 분은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항암 표준 치료를 다 끝나고 한번 검사를 해 봤더니 103 이더라고요. 100 이하가 암 환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저는 항암 다 끝난 지 6 개월 지나도 겨우 암 환자일 뿐인 거예요. 이 수치는 면역력 상태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 보시면 나의 면역 수치를 알 수 있고 이거를 올리기 위해선 밥만 열심히 먹어도 안 되고 야채식만 해서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런 베타글루칸 좋은 제품을 복용을 하면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염도 우리가 이제 천일염은 양념용으로 쓰시는 거고 약처럼 쓰시는 거예요, 죽염을. 그래서 이 죽염을 넣어 주면 우리 몸에 그 죽염 안에는 바닷속에 있는 83 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염 또는 양질의 미네랄 이렇게 8 가지 미량 미네랄을 넣어 줘야 우리의 몸의 세포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연, 망간, 셀레늄, 뭐 요오드, 철분 뭐 이런 8 가지 미네랄을 함유된 천연의 미네랄 제품을 선택하셔서 복용하신다면 항암에 굉장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암 환자들이 하기 좋은 운동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암 환자들에게 제가 권하는 운동법,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산책입니다. 그냥 암 환자들이 너무 또 막 만보 걷기에 막 만보에 집중을 하시는데 만보 걷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1 시간 반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 주일에 3번 산책 30 분씩만 해도 유방암의 재발률을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약간 부교감 신경을 올리고 교감 신경을 내려주는 그런 운동법이 좋은데 명상이라든지 정적인 마음의 다스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산책부터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막 항암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 또 이런
뭐 과도한 걷기 막 스트레칭도 여기 수술해서 이렇게 팔도 잘 안 올라가는데 과도한 스트레칭, 요가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천천히 걷기. 저는 그 산책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일단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비워지고 헬스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새도 보고 꽃도 보고 요즘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책으로 시작을 하시고 이제 체력이 붙으면 이제 맨손 체조 하시고 도구를 이용하는 예 이런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유방암 환자라면 림프 부종이 오지 않는 림프 부종을 막는 어떤 스트레칭 이런 것도 하시고 저는 이제 PT를 받거든요. 이제 너무 많은 지방들을 근육으로 바꾸고자 이제 하는데 만약에 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면 PT는 제 생각에는 쪼끔 무리가 될 것 같고 가벼운 걷기, 평지를 걷다가 쪼끔 체력이 붙으면 둘레길 그리고 뭐 약간 산을 쪼끔 오르는 등산을 서서히 강도를 높여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을 하겠습니다.